사람은 수년 동안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다가 어느 평범한 아침 무언가 변화가 생깁니다. 붓에 예전보다 더 많은 털이 모인다. 샤워기 배수구가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욕실 조명 아래에서는 가르마가 조금 더 넓어 보여요. 앞쪽 모서리 부분이 더 얇아 보입니다. 정수리 부분의 두피가 1년 전보다 더 많이 드러나 보인다. 어쩌면 거울을 보는 순간이 먼저 오는 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전처럼 굵지 않은 손가락 끝의 감촉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조용한 두려움이며 조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쇼핑을 갑니다. 그들은 샴푸병에 사용 전후 사진이 있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그들은 거품, 알약, 비타민, 고급스러운 스포이드병에 담긴 오일 혼합물, 콜라겐 파우더, 기적의 성장 촉진제, 8주 만에 더 풍성한 모발을 약속하는 고급 포뮬러 등을 구입합니다. 처음부터 아주 간단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 가지 진실만 이해하시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쏟아붓고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피에 무언가를 바른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죠. 불이 아직 지붕 아래에서 타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지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바닥에 구멍이 뚫린 양동이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제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그들은 당신이 증상 치료에만 매달리길 바라는데 왜냐하면 증상이 포장하기가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탈모는 미용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메시지입니다. 모발이 빠지거나 가늘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헐거워지거나 제대로 다시 자라지 않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마치 어둠 속에서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오일, 샴푸, 두피 마사지, 특별한 비타민, 기적의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은 조사해야 한다. 그들은 이유를 물어야 한다. 극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평범한 것으로. 머리카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어떤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나요? 어떤 습관이 반복되었나요? 어떤 결점이 간과되었습니까? 어떤 처우가 지나치게 가혹했던 걸까요?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의사가 아니며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만으로 모든 종류의 탈모를 집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다. 탈모에는 의학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르몬, 갑상선 문제, 질병, 약물 복용, 자가 면역 질환, 출산, 영양 결핍, 두피 질환 또는 신체 내부의 다른 변화와 관련된 탈모는 전문적인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탈모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부분적으로 발생하거나 두피 통증, 발진, 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솔직한 기본 틀입니다. 모발이 빠지기 시작하는 단순한 이유,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원인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구식이지만 현명한 방법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후 두피와 모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습관들. 환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다시 자라게 하기 전에 먼저 그것이 쇠퇴하게 된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병 자체를 보는 것을 멈추고 패턴을 살펴보는 순간 그 원인은 전혀 미스터리하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단순한 기계적 손상이 너무 자주 반복되어 사람들의 손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머리를 꽉 묶고 다닙니다. 꽉 조인 빵, 꽉 묶은 포니테일, 촘촘하게 따은 머리, 매주 같은 부위를 잡아당기는 연장 시술. 두피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지만 긴장감은 기억합니다. 머리카락을 지속적으로 뒤쪽이나 아래쪽으로 당기면, 특히 앞머리나 옆머리를 당기는 경우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모낭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헤어라인이 약간 옅어지고 그 다음에는 가늘고 끊어진 머리카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발 밀도가 변하고 결국에는 무해해 보였던 미용 습관이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헤어스타일 자체가 문제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술도 매일의 당김 현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뿌리를 계속 잡아당기면 뿌리는 그 세럼이 얼마나 비쌌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첫 번째 선행은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스타일을 좀 더 자유롭게 하세요. 두피의 편안함을 선사하세요. 머리카락이 지속적인 장력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수년간 예방 가능한 모발숱 감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약한 모발에 뜨거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피가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는 경우, 이전 시술 후 회복되기 전에 다시 시술을 받은 모발, 사람들은 종종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머리카락이 끊어지는 현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모발이 심하게 약해져서 일반적인 빗질이나 스타일링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과도하게 관리된 머리카락은 마치 과도하게 관리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염증이 생긴 두피는 건강한 모발 성장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손상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어떤 치료법도 손상 자체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려면 새로운 피해를 더 이상 입히지 않아야 합니다. 머리카락은 희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체는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 및 전반적인 영양분을 이용하여 모발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인체는 매우 실용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더 시급한 일에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 자원을 비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머리 모양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머리카락보다는 두뇌가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식습관, 극단적인 다이어트, 극도로 낮은 단백질 섭취, 만성적인 저식, 그리고 가공식품 위주의 생활 방식은 사람들이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훨씬 전에 이미 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두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접시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하루 종일 먹어도 모발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부족하다. 이는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설탕이 많이 든 아침 식사에 의존하거나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거나 몇 달 동안 너무 빨리 체중을 감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부엌이 가득 차 있어도 몸은 굶주림을 감지한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종종 그러한 오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 다음은 철인데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발에 철분이 부족하면 실제로 모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털갈이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근은 활발한 작은 구조물입니다. 건강한 혈액 공급이 필수적이죠. 필요한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모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추측할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존 박사님이 등장합니다. 혈액 검사는 몇 달 동안의 추측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철분 수치가 낮거나 빈혈이 의심된다면 아무리 두피 마사지를 해도 혈액 상태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온몸이 불편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일상적인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진짜 스트레스. 충격적이네요. 손실, 힘든 병입니다. 수술, 탄생, 공포의 계절, 오랜 슬픔의 기간.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몸은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으며 몇 주 또는 몇 달 후에 갑자기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여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자신이 겪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마음이 이미 경험한 이야기를 머리카락이 대신 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탈피의 다행스러운 점은 그것이 대개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몸이 안정되고 회복되면 탈모가 줄어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씻고, 과도하게 빗질하고, 과도하게 분석하고, 과도하게 두려워한다. 때로는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회복, 영양 공급, 부드러움, 수면, 그리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거나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흔히 나타나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 또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 어떤 사람들은 임신 후에 탈모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은 폐경기 무렵에 나타납니다. 유전자는 중요하다. 호르몬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함도 중요합니다. 모든 유형의 탈모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목표가 허황된 재성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탈모 진행을 멈추고 두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존 박사와 상담하는 것이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발전은 털갈이 감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욱 편안해진 두피, 더 나은 식감, 파손이 적습니다. 솎아내는 속도가 더 느리다. 헤어라인 주변에 새롭게 자라난 작은 모발들, 남아있는 모발에 더 많은 힘을 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애초에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만으로도 사람들은 수년간 헛된 노력을 쫓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정처럼 추리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 변화, 가족 패턴, 존 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의학적 문제들입니다. 그 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는 아닙니다. 첫 번째, 원인이 여전히 활성 상태라면 아무리 훌륭한 치료를 하더라도 좋지 않은 토양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원인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멈출 수 있는 것은 멈추고 점검해야 할 것은 점검한 후에야 비로소 두피 관리가 진정으로 유용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점에서 많은 구식 습관들이 그것들이 마법 같아서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두피는 혈액순환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두피는 부드러운 자극을 좋아합니다. 건강한 두피는 염증이 생기거나 숨이 막히거나 과도하게 문지르거나 자극적인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을 때 더 좋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럴 때 간단한 오일 마사지 루틴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그 효과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모발을 적극적으로 파괴하여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요 원인이 해결되면 적절한 오일을 사용한 두피 마사지는 모발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는 명확하다. 뿌리는 혈류에 의존합니다. 두피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잘 고른 오일은 건조함을 완화하고 마찰을 줄이며 두피의 당김과 건조함을 로즈마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관심이 높아지면서 캐리어 오일에 적절히 희석한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감 있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센셜 오일을 희석하지 않고 두피에 직접 붓고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진정한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극을 유발할 뿐입니다. 로즈마리 오일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캐리어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극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치는 일관성에 있습니다. 손가락 끝, 손톱이 아닌 으로 따뜻한 오일을 두피에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며 몇 분 동안 꾸준히 발라줍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한 번의 사용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면 두피 상태가 개선되고 남은 모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느다란 실을 밧줄처럼 다루다. 그러다가 머리카락이 저항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부드러움은 화려하지 않다는 이유로 과소평가되곤 합니다. 하지만 두피를 거칠게 다루는 것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많은 두피 건강이 개선됩니다. 그리고 마사지 자체는 또 다른 효과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두피를 규칙적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만져보면 민감한지, 각질이 일어나는지, 기름진지, 건조한지, 자극받은지, 당기는지 이는 매우 유익합니다. 샴푸의 경우에도 공포심을 아주 쉽게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일반 샴푸가 모낭을 파괴한다거나 두피를 손상시킨다거나 즉각적인 탈모를 유발한다는 식의 극적인 주장을 자주 듣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은 대부분 과장된 것입니다. 자극적인 샴푸가 건조하거나 민감한 두피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너무 자주 빨면 피부가 벗겨지고 자극을 받을 수 있나요? 예. 두피가 쉽게 자극받는다면 순한 샴푸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네. 아주 자주 그렇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대부분의 일반 샴푸가 몰래 피부 속으로 들어가 모근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사람들을 겁주어 다른 제품을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순한 샴푸가 피부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두피 타입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면 편안함과 관리 용이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을 악당으로 몰아세우고 훨씬 더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엉키고 약한 머리카락을 거칠게 빗질하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빗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리입니다.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더위를 느끼는 건 세상이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손상된 모발에 잦은 고온을 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반복되는 부담감입니다. 또 같은 패턴이네, 늘 똑같은 패턴이죠. 흰머리를 마치 시계를 되돌리듯 원래 색으로 되돌려줄 것이라는 약속. 아니요, 인터넷에서 새로운 음료를 발견했다고 해서 흰머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품 라벨에 고급 세포 복합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풍성하고 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 제안으로 당신을 위로하기보다는 차라리 진실로 당신을 실망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영양 상태를 개선하면 방치로 인한 털갈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두피 관리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존 박사의 진료는 경우에 따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한 흰색 병에 담겨 팔린다 해도 판타지는 여전히 판타지일 뿐이다. 사람들은 스웰 쫓느라 몇 년을 허비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빠지거나 끊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타거나 탈색되거나 펴지거나 말리거나 납작하게 되거나 가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몸이 영양 부족 상태에 있거나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단백질, 철분, 그리고 제대로 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했습니까? 혈중 철분이나 다른 중요한 성분이 부족할 수 있을까요? 힘든 시기를 겪었거나 슬픔, 질병, 수술, 출산, 두려움 또는 장기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은 허황된 약속으로 가득 찬 쇼핑백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이 해결되면 그에 맞는 방식으로 두피와 모발을 관리하십시오. 긴장을 푸세요. 머리카락을 엉킨 상태에서 풀 때는 더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열을 덜 사용하세요. 가혹한 치료는 잠시 쉬세요.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는 샴푸를 선택하세요. 두피에 오일을 바르는 것이 좋다면, 생선 드신다면요. 견과류와 씨앗류, 물이 충분하다, 충분한 수면, 몸이 항상 피곤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치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에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거의 아무도 당신에게 알려주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 인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 된다. 긴급 획기적인 비법이라는 광고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라고 하면 아무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의 가치는 원인을 무시하고도 돈으로 증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있다. 그래서 선반이 시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걸레질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누출 때문이 아닙니다. 불이 아니라, 구멍이 아니라, 패턴이 아닙니다. 솔직한 조언은 너무나 명백해서 오히려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존 박사의 혈액 검사는 매력적인 마케팅 소재가 되지 못한다. 계란과 채소, 콩 등 제대로 된 음식 한 그릇이 기적의 치료제처럼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미 약한 모발을 열로 튀기는 것을 그만두기로 한 여성의 결정은 그다지 혁신적인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남자는 고급 포장재를 잘 팔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용한 진실들은 100가지의 극적인 약속보다 실제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떠벌려봤자 충분한 이익이 되지 않아서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합니다. 신체는 여전히 안정을 취하게 하면 반응합니다.
두피는 여전히 부드러운 자극에 반응합니다. 뿌리는 여전히 혈액이 가져다 주는 것에 의존합니다. 머리카락은 여전히 그 몸이 겪어온 일들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탈모에 대한 진실은 시장에서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훨씬 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가 항상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해답 또한 항상 해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해답이 당신이 멈추는 행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당신이 먹기 시작하는 음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다른 세럼이 아니라 존 박사라는 냉혹한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손상을 멈추고 두피를 진정시키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인내심을 갖고 남아있는 모발이 최대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가 해답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세면대나 빛에 원치 않는 양의 머리카락이 보이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결책을 찾아 달려가지 마세요. 정지시키다 먼저 탐정 모자를 쓰세요. 그 몸이 최근에 어떤 슬픔을 겪었는지 물어보세요. 두피에 염증이 있는지, 모발이 끊어지는지, 모근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이 무시해왔던 방식으로 신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작업을 하세요. 당신이 막을 수 있는 해악은 멈추세요. 존 박사님께 확인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세요. 몸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머리카락은 종종 그 사람의 삶을 담고 있다. 긴장도를 기록합니다. 질병을 기록합니다. 굶주림을 기록합니다. 호르몬 수치를 기록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를 기록합니다. 이는 신체가 영양을 공급받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 받았는지 여부를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화려함만 쫓는 것은 결국 손해만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화려함만 쫓는 것은 결국 손해만 보는 일입니다. 굶주림을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화려함만 쫓는 것은 결국 손해만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를 묻지 않고 가장 유용한 해답은 종종 가장 화려하지 않은 해답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순간, 탈모에 대해 그들이 당신에게 절대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음모 속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진실은 브랜드화하기 어렵고 특허를 내기 어렵고 마진을 붙여 팔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두려움을 막아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